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이제 정월이 됐어요. 정월이 되면 먹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부럼과 그 다음에 이제 오곡밥이에요. 그 다음에 그 9가지 나물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요즘 뭐 바쁜 세상에 9가지 나물 먹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잡곡밥을 했는데 오곡밥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쌀이 아예 이렇게 여러 가지 쌀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걸 구매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보름에 먹는 거니까 여러분 보름 전에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찰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요. 혹시 제 영상에서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부위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에 가정과 그 다음에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저는요 오곡밥인데 저는 양을 지금 이 쌀을 1kg를 했어요. 찹쌀을.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가정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아픈 한우가 있어요. 항암 치료하고 오신 분이라 그분에게 좀 제가 무엇을 대접할까 하다가 마침 이제 보름도 다 되고 해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서. 저는 용량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맞는 이제 잡곡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추를 저는 이렇게 씻어서 까가지고 쓸 겁니다. 대추가 있고요. 녹두는 이제 시장에 가면 녹두를 갈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뭐 껍질 벗겨가지고 쓰는데 녹두의 껍질이 영양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두를 이제 이렇게 사다가 불려서 씁니다. 불려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기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콩들을 주셔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콩들을 지금 물에 불렸어요. 물에 불렸는데 딱딱한 건 딱딱하고 안 불려진 거는 또 이제 딱딱해서 네, 요거는요 아예 잡곡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그 현미예요. 현미가 이제 녹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쌀을 여러 가지 쌀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요게요 흑미쌀이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현미나 흑미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한 번을 저는 이제 밥을 한번 해서 할 거예요. 왜냐면 딱딱해서 그냥 얘 찰밥이랑 같이 하면 얘는 딱딱해서 먹기가 나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밤을 이제 까서 냉동실에 넣는 건데요. 요 밤을 또 저는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잡곡을 쓰시면 됩니다. 꼭 뭐 5가지를 해야 된다, 뭐 몇 가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집집마다 콩을 싫어하는 집은 콩을 안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팥을 싫어하는 집은 팥을 안 넣으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검은콩이 없어서 검은콩을 못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팥을요 이렇게 삶아내야 돼요. 이걸 그냥 하면요 넓은 것을 좀 없애준 다음에 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넣고 물 조금만 넣어서 한 번만 훅 끓여낸 다음에 버릴 거예요. 이거는 저는요 지금 이게 녹두하고 색깔이 있는 찹쌀이거든요. 요게요 의외로 딱딱하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콩도 제가 불렸지만 이게 보면 이제 물른 게 있고 딱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요 미리 압력밥솥에다가 한번 얘를 살짝 삶아줄 거예요. 요게 같이. 저는 양이 지금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고 다른 사람 몇 집이 나눠 먹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한번 물을 많이 넣지 말고 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한번 익혀준다는 마음으로 물을 조금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왜냐면 찰밥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잡곡만 따로 아주 조금이에요. 이만큼만 넣어서 제가 이렇게 압력밥솥에서 한 20분만 해도 돼요. 왜냐면 다시 이걸 가지고 다시 밥을 제가 찔 거니까. 끓잖아요. 그러면 얘 물을 버릴 거예요. 한번. 요물은 쌉쌀해서 왜 팥을 먹으면 생목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목에서 자꾸 이렇게 트름처럼 올라오는 게 요 쌉쌀함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뺀 다음에 요거를요 다시 물을 넣고 이제 제대로 삶아 줄 겁니다. 이제는 아까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얘를 좀 이제 삶아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을 때 그때 이거를 건져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삶아 놓으면요 이거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제 팥으로 밥을 먹고 싶으면 이거 갖다가 하면 돼요. 자, 팥이 삶아지는 동안에요 대추를 손질을 할게요. 대추는 이제 돌려 깎아도 되고 이거는 대추가요 이렇게 주름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물에 조금 담궈놨다가 그래가지고 이걸 씻어 이제 속속이 이제 뭐 말리는 분이 얼마나 깨끗이 말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속속이 잘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추는 이렇게 해서요 돌려깎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깎기를 했습니다. 요거를요 돌려깎기가 힘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돌려깎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깎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해서 3번이나 4번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돌려깎기 하는 거는 저희가 간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양을 뜰 때 제가 돌려서 깎아서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밥에 넣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약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똑똑 잘라서 쓰시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추를 제가 이렇게 다 잘랐는데 대추가 크면요 또 칼로 하는 것보다 가위로 하는 게 더 훨씬 좋아요. 하고 많이 좀 어울리는 사이즈로 제가 이렇게 잘라요. 밤은 이게 지금 통째로 들어가면 너무 커요. 예, 밤도 반씩 잘라 보겠습니다. 밤은요 이렇게 해서 4분의 1 쪽으로 내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크지 않은 거는 이렇게 하고요. 큰 거는 반을 잘라서 하면 되는데 제가 올렸다 녹인 거라서 잘 잘라져요. 압력밥솥에 추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5분 있다 끌 겁니다. 오래 제가 밥을 아지 않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호두예요. 저는 호두를 저희 집에 나무가 있어서 가을에 호두를 따잖아요. 그러면 호두가 마르기 전에 척척할 때 얼른 막 속까지 이렇게 닦아서 요걸 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밥도 해 먹지만 저는 이거 죽을 끓일 때 호두죽을 끓이거든요. 호두랑 생땅콩을 넣어서 죽을 끓이면 굉장히 고소한데 저희 영상에 보면 땅콩 호두죽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요게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저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놔요. 근데 이거 사실은요 까기 엄청 힘들어요. 몇 시간 까야 요만큼 나오는 건데 저는 아예 귀한 손님한테 환자분한테 제가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요거를 쓰는 거고요. 이건 잣입니다. 잣이 들어가면 더 고소하고 영양가가 많아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팥은요 제가 다 삶았어요. 제가 이거 10분을 더 삶았거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죠. 요 물 버리지 말고 요 물도 쓸 거예요. 요거는요 이렇게 건져 놓으세요. 팥은 쓸 양만큼만 쓰고 이거는 냉동실이나 냉장고 넣어놨다가 또 밥을 해서 드시면 돼요. 요 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첫물은 버렸어요. 분명히 여기에 모든 재료가 모였는데요. 아까 제가 콩이 딱딱하고 이 잡곡이 딱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번 밥을요 한번 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불을 껐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어서 아까 했죠. 이렇게 되면 여기 콩도 부드럽고요. 콩도 부드럽고 이 안에 이제 현미라든가 그 흑미라든가 현미 이런 것들이 이제 부드러워요. 이게 길이로 밥을 하실 때도 그냥 하면 길이가 딱딱해가지고 이제 그냥 밥에 넣으면 좀 이렇게 우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미밥도 이렇게 길이밥도 이렇게 한번 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쓰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필요한 만큼 밥을 덜어서 쓸게요. 자, 밥을 요 계량컵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한번. 이건 저는 다 안 쓸 거고요. 2, 3개 이렇게 많이 해서 3개 이렇게 아마 4개 정도 될 거예요. 요거 기장은요 이제 얘가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요 지게는 같이 안 했어요. 이렇게 길이도 기장도 넣고요. 팥은 제가 반 컵만 넣을게요. 반 컵.
거의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거의 하나 넣었어요. 쌀은요, 제가 여기다가 1kg를 다 쓸 거예요. 거의 다 쓸 거예요. 왜냐면 밥을 많이 할 거니까. 쌀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물기 없이 이렇게 건져서 여기다 다 부어볼게요. 제가 쌀을 1kg를 다 넣었어요. 불린 거예요, 이거. 이거 불리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찌는 밥은 절대적으로 꼭 불려서 써야 돼요. 여기 요걸 뒤적뒤적 해서 골고루 섞어지게끔. 잡곡을 좋아하는 집은요, 잡곡을 많이 넣으시고요. 잡곡을 안 좋아하는 집은 잡곡을 많이 넣지 말고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팥을 조금 더 넣을게요. 팥을 조금 더 넣고, 가루, 대추랑 밤이랑 호두 깐 거예요. 호두 깐 거. 그 다음에 차. 요걸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골고루. 여기다가 이제 진간장이랑 참기름이랑 설탕을 넣어서 하면, 계피가루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요, 약밥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밥으로 먹어서 찰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하면,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쪄볼게요. 이거를 찌지 않고요, 밥솥에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양이 많잖아요. 밥솥에 한 번에 못 해가지고 제가 쪄서 하는데, 밥을 하는 것과 찌는 것은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찌는 거는요, 밥이 이제 포실포실하니 쫀득하고요. 그 밥으로 하는 거는요, 좀 이렇게 물이 좀 많아가지고 좀 찔적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찌는데, 자, 요거 아까 제가 버리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요거요, 판물이에요. 판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할게요. 왜냐면 여기 찰밥에는요, 근데 소금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아까 제가 여기 오색 밥이랑 콩 같은 거 삶을 때 소금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안 넣어요. 조금만 넣어요. 약간 짠가? 안 짠가 하는 요 정도 돼야 돼요. 왜냐면 얘는 또 씻겨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섞여서 이렇게 골고루 좀 두면 얘가 여기서 간기가 좀 배라고 이렇게 둡니다. 찰밥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진짜 맛없어요. 저는 이걸 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면보예요. 면보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제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쌀을 위에다 얹을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보면 가마솥에다가 채밥 넣고 이런 걸 쪘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간단히 해요. 만약에 저는 이게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뭐 한 서너 식구 먹는다 그러면 요즘 압력밥솥에도 찜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능에다가 밑에 석발이 놓고 찌세요. 밥을 하지 말고 찌세요. 저 유튜브에 보면 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뭐 밥을 하기도 해요. 하는데 요건 좀 오래 두고 먹어도 밥이 그냥 고실고실한 그 찰밥이에요. 제가 소금물을 넣어서 소금물을 넣었잖아요. 소금물을 넣은 다음에 한 15분 정도 뒀어요. 왜냐면 얘가 밥에 간이 좀 배라고. 왜냐면 찌니까. 만약에 이게 찌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밥으로 할 것 같으면 소금 넣고 바로 밥으로 이제 치사로 눌러도 돼요. 저는 이게 찌는 거라서 그랬습니다. 다 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밥이 쌀이 딴 데 안 나가게 이렇게 채반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을게요. 물이 이제 물양을요, 밑에 바닥에 물양을, 이게 쪄질 만큼의 물양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가 타요.
제가 한 20분을 쪘는데요. 지금 속에 저는 아직 물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지 뜨거. 밑에랑 위에가 골고루 익어지니까. 만약에 물이 적다 싶으면 물을 좀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쪘는데요. 저는 물이 조금 나중에 적었나 봐요. 약간 탄내가 나는데 탄내 나자마자 제가 이제 불을 끈 거라서 이제 먹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찌면요 밥이요 고실고실해요. 근데 이제 밥솥을 하면 밥이 약간 좀 질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쪘거든요. 찌는 게 힘드시는 분들은 압력밥솥에다가 평소보다 물을 좀 적게 부으셔야 됩니다. 찰밥은 물을 적게 붓는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제가 명절 전이지만 이렇게 찰밥을 미리 해봤어요. 찰밥은 저는 여기 지금 밥을 쪘다 그랬습니다. 밥을 쪘기 때문에 밥이 찌덕찌덕하지 않아요. 약간 고실고실한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요 아주 더 맛있어져요.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찰밥은 기분이